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강릉에서 이틀 새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가 부담할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아 도의회가 국가 부담으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어촌유릴 사업 대상지로 도내에서는 강릉 소도랑 등 4개 어항이 선정됐습니다. 동해시와 정선군의 청렴도가 3단계 올라 2등급을 받은 반면 삼척시의 청렴도는 최하위 5등급에 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강릉 지역에서 이틀 사이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확진자는 이동 동선이 적지 않고 증상 발현 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검사를 받아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자마자 강릉 지역에는 이틀 사이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강릉시 40번 확진자는 60대로 이달 초 수도권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6일에는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음식점, 카페 등을 다니며 이동 동선은 적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쓰고 활동했고 교회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검사를 받은 사람 모두 현재까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해 주시고 정확한 인원 체크, 그다음에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이 예배 중에 단 한 분도 마스크를 벗거나 일탈한 분이 없어서 30대인 41번 확진자는 회사원으로 외부 활동이 많은 직종에 종사해 접촉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현재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60대인 42번 확진자의 경우 증상이 발현된 이후 일주일가량 지나서야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릉시는 최근 강릉 지역에는 감염자로부터 가족을 제외하고는 외부인과의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연말 연시에도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든가 밀접되는 그런 사회활동 또는 모임, 연말 또 연시 이런 송년회 등등을 절대 금해 주시고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세가 발현하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강릉 의료원이 음악 병상을 대폭 확충해 치료 여건이 더욱 개선됐고 자가 격리 시설인 이젠이나 무증상 혹은 가벼운 증상의 확진자가 치료받는 춘천의 생활치료센터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내년 살림살이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쟁점이었던 육아 기본 수당에다 농업인 수당도 신설되면서 도비로만 추진해야 할 내년도 현금성 지원 사업이 무려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현금성 사업의 확대가 타당한지 여러 재정적인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예산 심사 과정만 보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았던 육아 기본수당. 강원도가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 예산들을 대폭 줄였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조정된 예산은 7조 6천억 원의 예산 중 153억 원에 그쳤습니다. 강원도가 주력했던 육아 기본수당 등 굵직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강원도가 자체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만 모두 18개, 1,190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자체 사업 총 예산 1조 1,000억 원의 10%가 넘습니다. 내년에 월 10만 원 인상되는 육아 기본수당 683억 원과 새로 추진되는 농어업인 수당 375억 원이 책정되면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 성공금과 영농 정착금 등 지원 명목도 다양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령자도 늘어나면서 공적 연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자리가 기술에 대체되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라 사실상 각종 수당을 통한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기존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최하위권. 내년 강원도 부채는 6천억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강도 예산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1,425억 원, 도지역개발기금에서 550억 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문순 지사 공약 사업을 추가하면서 늘어난 몫이 큰 데다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을 한번 도입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도입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인해 삭감되거나 축소된 기존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밝혀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부담분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부담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농산어촌이 많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형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내년에 도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447억 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10억여 원을 부담하고 교육부가 190억여 원, 강원도가 42억 원가량을 나눠 학생들의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입학금은 저희가 18년도부터 면제를 해서 요 소요액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이렇게. 비율로 보면 도교육청 47.5%, 교육부 43%, 강원도가 9.5% 정도인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면 강원도의 부담 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지자체의 부담은 교육부 고시로 정해졌는데 경기도가 2.9%로 가장 적고 세종 3%, 서울, 부산 4.5% 등 9곳이 5% 미만인 반면 강원도는 9.5%, 전북 9.9%, 경북 10.3%, 제주 12%, 전남은 무려 13.2%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시도별로 각각 지원한 교육비를 근거로 부담 비율을 정했는데 강원도 의회는 농산어촌이 많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부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자체의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을 1000분의 50, 즉 5%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 고시에서 편차가 크게 벌어지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강원도 외에도 제주도는 비율이 부당하다며 무상교육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맞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가 나서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전면 무상교육을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재정 부담을 느끼는 다른 시도와 함께 정책 개선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내년도 어촌유릴 사업 신규 대상지로 도내에서 4곳이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공모에 응한 전국 23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신규 어촌유릴 대상지 60곳을 선정했고 도내에서는 강릉 소도랑과 삼척 초곡항, 속초 설악항, 양양 인구항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3년간 어항시설 개선과 확충 등을 위해 한 곳당 100억 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동해시와 정선군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등급은 한 곳도 없고 동해시와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이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해시와 정선군은 지난해보다 3등급이 상승했습니다. 춘천과 태백이 3등급, 강릉과 원주, 고성이 4등급을 받았고 특히 삼척시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 떨어져 최하위인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CTV 설치를 늘리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동해의 모 어린이집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려 44차례에 걸쳐 6명의 아동을 때리거나 학대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또 다른 보육교사 B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49차례에 걸쳐 6명의 아동을 때리거나 강압적인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157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등의 방안이 나왔지만 아동학대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기소되더라도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여론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사들 아동비를 줄여주는 어떤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육 공동체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해맞이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고 난방 텐트 설치와 모래시계 회전식 정도만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맞이 명소에 관광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관리본부를 운영해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과 손소독제 제공, 해변 소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경포, 정동진, 대관령 등에서 해맞이 현장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정선 사북과 남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 정선군이 내년 1월 1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정선군 사북읍과 남면 지역 2기분 자동차세 고지 대상 2,010건에 3억 2,800만 원입니다. 정선군은 추가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도 징수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FC 새 대표이사로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 나눔재단 이사가 내정됐습니다. 강원도는 박종환 대표이사의 퇴임을 앞두고 새 선임 작업을 통해 이영표 이사를 내정했고 오는 22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천 출신의 이영표 내정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유럽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한 뒤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21년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에 고성 봉포항, 거진항, 대진항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한 곳당 50억 원씩 모두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